가 못해서 메이저리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형 채널은 핵노잼인데 수입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안 보시는 게 아니라 구독 취소가 막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야구 20년차 기자, 10년차 해설위원, 새내기 유튜버 김영준입니다. 네, 좋아했지만 직업으로 갖게 될 줄은 몰랐고요. PC통신이 그때 또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PC통신 유니텔에 메이저리그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글을 쓰고 취업 준비는 따로 하고 있다가 중앙일보 웹사이트 조인스닷컴에서 메이저리그 전문가를 채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첫 번째는 제 응원팀이었던 LG 트윈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박찬호 선수가 때마침 한국 팬들에게 메이저리그를 선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역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좋아하고 나니까 메이저리그의 그 150년 된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재밌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저의 어떻게 보면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시간이 없고 쉬는 날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O 리그만 해도 매주 월요일이 쉬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흥행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가 개막이 안 되고 있는데 구단주, 선수 노조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빨리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컬처 쇼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조용하게, 한국은 시끄럽게 야구를 하니까요. 메이저리그의 지금 약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팬층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야구를 조용히 앉아서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야구장, 잠실구장 가보고 하면은 젊은 분들이 일어나서 다 같이 응원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제 관중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 KBO 리그의 응원 문화를 실제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느끼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류현진 선수는 FA를 앞두고 지난 시즌에 아무래도 좀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막이 연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지금 개막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전성기인데 경기에 못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이저리그에도 적응을 해야 됐지만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적응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개막 경기가 도움은 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유튜브를 개설을 해보니까 정말 저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매체를,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 편집, 촬영 이런 거를 혼자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저하고 같이 활동하는 데니얼 김 위원이 자기 수입을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안 할 거냐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실버 버튼은 받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형 채널은 핵노잼인데 내용이 좋아서 본다. 저는 그냥 좀 우리끼리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고,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니까 실버 버튼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15년 동안 대략 한 4,000개 정도의 글을 썼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은 뭐 웬만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합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거를 조금 더 입히고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만드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선수들 중에 유망주들을 소개해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피칭이나 타격 영상을 찍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또 이 팬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 코너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일 때와 비시즌일 때 차이가 큰데요. 글을 쓰고 받는 원고료, 출연료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즌일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수입이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버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비시즌일 때는 아무래도 그 정도는 나오진 않습니다. 평균으로 잡으면은 대략 한 월 300만 원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류현진 선수의 성적이나 이슈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류현진 선수 토론토에 막 입단했을 때, 그때 정말 이야기거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월 700만 원까지 번 적이 있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8월에 정말 못 던졌어요. 그때는 거의 수입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이게 류현진 선수가 못 던지면 그냥 안 보시는 게 아니라 구독 취소가 막 나와요. 다시 잘 던지면은 구독이 또 막 올라갑니다. 취재비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고,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면서 마이크와 믹서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데 한 170만 원 정도 썼고, 그 외에 카드 비용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 관리비 이런 것들을 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평균적으로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카드 4개는 바로 이겁니다. 크로스 마일 카드를 썼는데 단종이 돼서 이 마일리지 정의 카드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꾼 카드가 하나 마일리지 1.8 카드, 그리고 서브로 플러스 마일 카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장, 취재차 미국에 갈 일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 1.8 카드가 적립률도 괜찮고, 특히 공항 라운지 이용할 때 편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대로 비즈 티타늄 카드는 딱 실적 채울 때까지만 쓰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카드를 쓰거든요. 주로 이제 마트 장 보고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블 카드는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말 충분히 연회비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로블 카드를 통해서 추가 항공권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발레 파킹을 할 수 있는 호텔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용도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미주편 노선도 많고, 대한항공과 이 델타항공이 스카이팀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이동을 하기에도 델타항공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마일리지를 다 털어서 가족 뉴욕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요.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 갈 때 장거리 노선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좌석 업그레이드 때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버용 프리미엄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방송 관련된 장비를 사거나 소비를 할 때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유튜브를 했을 때 받는 그 수익 같은 경우는 또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사용을 마일리지 적립에 몰빵을 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당신의 카드는 무엇인가요?